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엄과 탄핵 사태 그리고 북한군 러우전 시리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리고 있다. 국제정세로 봤을 때 탄핵에서 윤통 생존 가능성은 의외로 높습니다. 먼저 2016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을 때 미국 정부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버럴 세력들, 당시에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리버럴 언론들, 이제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자비한 난도질을 가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최순실이 타고 조정을 하다 이런 사파도 올리고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그녀가 감옥에 끌려가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때도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죠. 푸틴은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풀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 MBC 뉴스에 2016년 12월 9일 미국의 대통령 탄핵은 국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미관계는 영원하다 이런 이제 입에 발린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 2016년 탄핵에서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루마니아 대선으로 오겠습니다. 자, 루마니아 대선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 러시아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반대하고 나토에 끌려다니는 것에 반대를 하자 국민들의 여러 같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율 5% 후보가 1차 대선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만 남았습니다. 이때 지지율이 무려 57점 몇 %를 기록합니다. 2위와의 격차가 엄청 벌어졌죠. 2위는 이제 나토, 친유로, 친나토,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후보입니다. 자, 그러자 미국은 다급합니다. 이 루마니아의 헌법재판소는 자,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틱탁에서 트래픽이 좀 많이 올라왔다.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식의 황당한 주장을 했죠. 결국 1차 투표를 무효화하고 다시 투표를 치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치르겠다고 하고 언제 어떻게 치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루마니아를 이제 러시아를 찌르는 무기로 개조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이제 러시아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젤렌스키 정권이나 일부 이제 낙지 세력들은 싸우기를 원합니다만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이제 한 18세에서 23세까지 젊은이들을 징집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 거의 절대 다수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젊은 아이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걸려있죠. 이들까지 전쟁터에 갈아 넣으면 우크라이나는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즉 18세 이상도 징집해라 이렇게 미국은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아직까지 노 했습니다. 계속 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합니다.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러시아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일단 미국이 보낼 지상군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러시아 폭탄 맞고 죽을 가능성이 거의 90 몇 %죠. 대리군을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가 강력한 후보군이죠. 폴란드는 전투 의지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폴란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밀어넣는 것, 여기에는 이제 열정을 보입니다만 자신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만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을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서 보내자 이런 제안을 마크롱이 했습니다만 마크롱이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폴란드 수상은 그런데 폴란드는 빼죠. 폴란드는 이미 많은 사람을 이제 국제용병으로 보냈습니다. 자, 더 보낸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이제 박살이 날 수 있죠. 이 폴란드 군인은 평화유지군에 빠지겠다. 이렇게 이제 마크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황당한 상황이죠. 물론 나토 소속 군인들이 들어가 봐야 뭘 하겠습니까? 미국도 싫고 유럽도 싫고 폴란드나 루마니아를 쓰고 싶은데 폴란드는 노하고 결국 남은 후보군은 루마니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마니아에 만약에 러시아에 이제 친화적인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 이때는 미국과 나토의 계획이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루마니아에는 나토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규모의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상군 기지도 있고 공군 기지 그리고 해군 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해군 기지는 뭐 자연적인 방어물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쉽게 이제 타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육지 내륙에 있는 이 기지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무엇을 설치할지 뭐 이것은 미국만 알고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핵을 갖다 두게 된다. 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두는 계획은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은 야, 루마니아에 갖다 넣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뭐 이것은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지스 오션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 루마니아에 친러시아 대통령이 들어선다. 이것은 미국의 악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고 그리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지만 언제 치를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도 이제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만큼 미국에 절실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2016년 오바마 정권 당시 이제 오바마 정권 말기입니다만 중국과의 대결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 혹은 대만을 둘러싸고 뭐 전쟁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한 1, 2년 뒤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중국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2016년만 당시만 해도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뭐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당시만 해도 뭐 한국에서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여기에 미국은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로전에 아주 집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를 퍼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 중국, 너가 만약에 대만의 현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 북한과 뭘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단히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대결, 뭐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 그리고 열전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군사적인 충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분명히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 언론은 처음에 이제 계엄이 터졌을 때 윤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계엄을 해서 이제 또 민주당을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윤이 완전히 이제 끌어내려져 올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정가는 이렇게 말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VOA에서는 특히 이번에 한국 탄핵에 대해서 매우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직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이제 언론입니다. 뭐 언론이라고 하긴 힘들고 사실상 미국 국무부의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 탄핵 사태에 대해서 이 미국 국무부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냥 뭐 사실관계만 몇 가지 보도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미국이 하고 있는 이제 이 러우전,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고 혹은 뭐 한국군을 직접 보낸다 이런 뭐 미국이 좋아하죠. 이런 모든 것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 뭐 이런 거 역시 미국의 마음은 들죠. 자,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무인기 침투. 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무인기를 만들어서 국방부에서 무인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을 자극해서 어떤 보복 공격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계엄령을 발동한다. 국지전으로 계엄령을 발동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뭐 저도 이제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만 국지전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데는 최고의 명분이죠. 자, 김선호 국방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 그리고 밑에 뭐 어제 김어준이 나와서 뭐 한동훈 사살 뭐 이런 이야기 황당한 거짓말도 있었습니다. 좀 이런 유치한 거짓말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되죠. 자, 그리고 뭐 김어준 씨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이제 가결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됩니다. 자, 이 경우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시간을 어쨌든 이제 윤은 벌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 첫 번째는 지금 뭐 이 군이 하고 있다는 어떤 수사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압력이죠. 미국이 만약에 한국 사회에 강한 압력을 넣는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 뭐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들 대부분은 미국의 눈치를 철저히 봅니다. 뭐 좌파든 우파든 지 자식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 유학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향, 압력, 눈치를 보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어떤 강한 압력을 넣었을 경우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을 부결시켰을 경우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강한 압력이 있었다면 미국에 이제 보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군이 하고 있다는 어떤 수사, 선관위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어떤 잘못된 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을 해냈다. 그것을 공표했을 경우 국민들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되찾기 위해서 뭐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 임기 초부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친윤 의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각 주의 선거 이것은 각 주의 이제 의회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선거 관련된 법과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선거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저기 뭐 불투명한 면이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 선거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이런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특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계엄령을 발동을 했죠. 그래서 좀 머리를 걸쩍거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 월드런 대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국에서 부정이 있었다. 자, 이렇게 의심받는 곳은 바로 사전선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죠. 자, 우편 투표지를 뭐 이제 각 가정에 배분을 합니다. 어떤 투표지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에게 매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추가적인 투표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마음대로 기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밸럿 스타핑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권자 명부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일 투표를 했는데 내가 가보니 내가 사전 선거한 투표지가 또 와 있더라. 이런 경우가 실제로 미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편 투표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명부에 이 사람이 사전 선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선거를 했는가 이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투표일 날 당일 선거가 딱 끝납니다. 이때 끝났을 때 유권자 명부에 누가 투표했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 투표를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권자 명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미국 대선입니다. 새벽 3시, 4시 이때 대량의 이제 우편 투표지가 이 개표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위 말하는 뭐 수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 이런 게 나오죠.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이런 수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만약 이 당일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유권자 명부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온 것, 그 명단을 저쪽에서 입수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우편 투표지를 새롭게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지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유권자 명부에 투표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과 유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 월드런 대령이 등장합니다. 필 월드런 대령은 사이버전 전문가로 은퇴를 한 다음 퇴역한 다음에 텍사스에서 이렇게 이 크래프트 비어 그걸 했습니다. 뭐 어떤 농장 같은 데서 만들어서 맥주를 팔았죠. 그러다가 2020년 이제 이 선거 부정이 있을 때 이때 여기에 조인을 합니다. 그런데 필 월드런 대령과 이제 그의 팀이 찾은 것은 미국의 여러 개 이제 선거 장비 그리고 이제 뭐 유권자 명부 여기에 외부의 인터넷과 어떤 이제
접속이 되어 있는 흔적이 있다. 이런 것을 찾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럼블이나 이런 데 이제 유튜브에는 이런 거 다 삭제됐겠죠. 필 월더런 대령을 치면은 이 관련 내용들 영상은 많이 올라옵니다. 이분 이때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6 위원회도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필 월더런 대령이 미국의 이제 2020년 부정선거 일단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음모론에 불을 지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제6 위원회는 이 월드런 대령에 대해서 뭐 소환장도 잠깐 보내는 등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응하죠. 그리고 좀 듣보잡들은 무더기 이제 잡아가지고 독방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필 월드런 대령은 뭐 관련 기사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뭐 텍사스 관련돼서 또 그리고 시애틀 타임즈에 이제 필 월드런 대령과 함께 일을 했던 팀이 만든 뭐 텍사스의 어떤 사이버 보안 회사 여기서도 2020년 선거를 추적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사전선거 혹은 미국 같은 경우 우편 투표 외부에서 유권자 명부에 일단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이제 선거 투표가 끝났을 때 그것을 입수하고 다시 역으로 침투를 해서 거기에 투표한 것처럼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컸던 이제 핵심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이것은 현재까지는 이제 음모론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 이 선거 시스템, 외부와의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야 할 선거 시스템, 이게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그런 증거, 만약 그런 증거가 존재한다면 실제 외부에서 안에 침투해서 유권자 명부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2020년 미국 대선의 음모론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도 방첩단 그리고 뭐 정보사 저는 이런 부대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식으로 쳤을 때 사이버전 뭐 부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필 월드런 대령은 미국의 이제 펜타곤에 사이버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사이버전이죠. 러시아와 이란과 사이버전을 하는 바로 그 부대 소속입니다. 대령으로서 예편을 했습니다. 뭐 공교롭게 한국에서도 이 정보사가 이제 급습을 하고 유권자 명부 서버를 건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또 제가 뭐 정확하게 진짜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자, 사전선거. 자, 만약에 외부에서 사전선거 투표지를 새로 만든다. 이때 자, 당일 선거가 끝난 시점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에 맞춰서 그 수량만큼 만들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외부에서 침투해서 유권자 명부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사전 투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 바꾸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미국에서 있었던 음모론의 핵심인데 이게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뭐 방첩단 뭐 이런 게 등장하니까 좀 이제 의심스럽긴 합니다. 결국 만약에 이제 진짜 의지가 있다면 윤이 했던 뭐 조사하는 이런 팀이 이것을 뭐 밝혀낼 수도 있고 만약 실패한다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6 위원회가 정말 참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고 첫 1년은 거의 뭐 계엄령 상태입니다. 뭐 수많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끌려가고 고초를 겪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하원의 제6 위원회 이들이 바이든에게 백지 사면을 해달라. 자신들이 무언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인권을 끔찍스럽게 침해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캥기는 게 있죠. 그래서 바이든에게 백지 사면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메모지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홍장원 1차장이 작성한 메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보부 주소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 윤석열 정부는 이 우크라이나 완전히 밀착되어서 뭐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도 퍼주고 싶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야당이 반대를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못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죠. 그런데 국제 정세상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우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의 대결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미국의 중국과의 싸움 그리고 미국의 러시아와의 싸움 여기에 불쏘시개로 이용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점도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작되었다. 뭐 예전에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보내주고 이제 포탄도 보내줬습니다만 이것이 심해진 것은 북한군 떡밥입니다. 자, 그런데 스탠다드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 기사 소개해드렸는데 북한군 훈련 상태가 너무나 불량해가지고 푸틴이 전쟁터에 보내지 않았다. 지금 전선에서 북한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군이 보이지 않자 야 북한군 훈련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전선에 투입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영국의 이제 이 스탠다드 이브닝지가 올렸습니다. 뭐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뉴스위크 오늘 뉴스위크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올렸습니다. 자,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하다. 북한군은 12월 6일 7일 사이에 전쟁 전 인구가 627명에 불과하는 플레호버 마을 이것을 점령했다. 그런데 여기에 주력 부대가 북한군이다. 그리고 북한군은 무려 3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이제 제거했다.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플레호버는 이 북한의 특수작전부대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 이들은 단 2시간 만에 허리케인처럼 태풍처럼 쓸고 가면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제거했다.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는 거죠. 자, 야,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골 때리죠. 자, 그런데 자,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북한군, 야, 웃기지 마라. 이 플레호버를 점령한 군인들이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한 말입니까? 러시아 군인들입니다. 러시아 군인들 팔 무슨 부대입니다. 뭐 해병대 같은데 이들이 플레오버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온 부대입니다. 여기 보면 몽골리안처럼 보이는 이제 최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 극동 지역에서 사할린 지역에서 온 해병대 이들이 지금 쿠르스크 작전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북한군은 없는데 아마 이 친구 한 명 정도가 지금 한 2명 정도가 이 뭐 동아시안 몽골리안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기사를 가지고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뭐 그런데 뉴스위크지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뭐 30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제거했다 이런 뭐 거짓 기사를 올렸죠. 그런데 그 출처를 로마노프 라이트 러시아 텔레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로마노프 라이트는 우크라이나 측의 말을 받아서 올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북한군 떡밥 결국 이 윤석열 정권의 이제 국방부 이들이 북한군 떡밥을 흘리고 퍼뜨리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뭐 파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어떤 로전과 관련된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트럼프에 의해서 좌절되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윤석열 정권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어쨌든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권이 무너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때 미국은 뭐 이것을 악몽 같은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에 개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뭐 버이웨이나 미국 정가의 레토릭의 변화 이런 것을 봐서는 뭐 개입을 할 가능성도 높고 뭐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자신감 있는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선관위 관련된 거죠. 뭐 오늘 뭐 러우전과 시리아 얘기 좀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